네,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데 잠시만요. 에코 빌렸는데.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시 정각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준비의 완벽을 기하다 보니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8월 27일에 치러지는 우리 공화당 제3회 전국대의원대회 청년 최고위원 출마 예정자 우무성 인사드립니다. 조금 갑작스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3회 전국대의원 대회가 공고가 나간 이후에 조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바로 동지님들께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 이런 자리를 만들기는 어렵고 비록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동지님들께 저희 청년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도 저희 출마의 변을 촬영하기 위해 오신 유튜브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출마의 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청년 우무성입니다. 저는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이번 우리 공화당 제3회 전국 대의원대회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정치적 경랑 속에서 육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신 조원진 대표님 이하 많은 선배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탄생한 건국 이래 유례없는 민초 정당입니다. 불법 탄핵을 시정하고 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애국 국민들이 피땀을 흘렸고 그 결과로 우리 공화당은 우파의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는 흔히 5년을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난 탄핵 대선부터 금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당과 단체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간의 혼란스러운 정계 개편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압박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정당의 체모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중정당,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청년 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세대 교체를 이뤄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 청년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께 다음의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청년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타 정당과는 달리 매주 태극기 집회를 통해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지방 청년들의 귀가와 신분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문제 등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청년위원장들이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및 라이트온 청년봉사단을 이끌며 대구 계명대 청년계몽투쟁, 앞산 등반 문재인 퇴진투쟁, 온라인 대구 경북 청년간담회, 청년봉사단 구미워크숍, 대구 동성로 가덕도 신공항 반대투쟁, 영화 위대한 침묵 청년단체 관람 등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획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청년당원 행사를 전국 행사 규모로 확대하여 청년당원 교육과 결집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청년당원 중에는 소위 조미당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비만 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내부 결속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외부 우파 청년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저는 금년 5월 박정희 학술원과 트루스 포럼이 공동 개최한 박정희 청년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비록 발제자가 아닌 일반 참석자의 신분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외부 우파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였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느낀 것은 그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을 저버린다면 당의 외연 확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과 교류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청년 최고위원의 임무를 맡겨주신다면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당의 외연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세력 분리기식의 조직 운영을 지향하고 청년당원 관리를 위한 지역 책임자를 지정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당의 조직 운영은 주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많은 단체 채팅방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세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명무실한 단체 채팅방의 운영보다는 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해당 권역의 청년들과 집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책임자를 지정해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즉시 청년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당의 주요 행사에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의 구성은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와 함께 논의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불법 탄핵을 확신하여 태극기를 들었고 학업과 취업을 미뤄가며 태극기 혁명에 투신하였습니다. 사실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저희 그간 활동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쓴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노력의 결실을 제대로 맺기 위해 이 한 몸을 던지려고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8월 6일 청년 최고위원 후보 우무성. 네, 이상으로 저희 출마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출마에 우리 우모성 중앙당 청년위원장님 출마를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지난 5년간 당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동안의 당의 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거나 그러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우선 느낀 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당이 특히 태극기 집회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매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방 청년들은 귀가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당의 어떤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사실 그리 좋지 않으므로 청년들이 본인들의 어떤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러한 모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청년위원장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우리 청년들을 규합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물을 보면 사실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 같은 경우에 청년들을 섭외하려고 섭외 전화를 하면 사실 기존의 연단에 올라가지 않았거나 그냥 돈만 내는 그런 청년 당원들은 그런 방송 출연을 꺼립니다. 이제 꺼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제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런 연단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방송이나 연설을 통해서 발언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데 나는 말을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방송 출연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그 스피치 교육 같은 것을 이제 정치 아카데미화해서 그런 교육을 이제 청년 당원들에게 제공을 하면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참여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면 아무래도 연단에 설 때나 방송을 출연할 때도 두려움이 덜해서 우리가 섭외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정치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조금 정치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심오하고 어렵다고 이제 생각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교육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가 당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건의하고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경제 활동과 당의 청년 최고위원회직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텐데, 예. 시간 어떻게 할애하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 내에서 이미지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의 행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고민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연차 유급 휴가를 활용을 하고, 또 주로 이제 주말 시간이 제가 나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해서 제가 평일에 채우지 못한 부분들 충실하게 채우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 청년당원 동지님들하고 소통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본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SNS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단체 채팅방을 운영을 이제 지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단체 채팅방을 운영을 다 하고요.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지역 교류 형식의 지금 행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명소나 관광 명소를 이제 중앙당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역에 이제 방문을 해서 우선 지역의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 전화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지역의 민심을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교류 행사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선은 제가 당선이 되면 지역의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그들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당의 운영에 반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우무성 중앙당 청년위원장님의 간단한 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지금 나이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지금 태극기를 2016년 12월부터 들었습니다. 당시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태극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10월, 11월에는 조금 긴가민가했습니다. 손석희의 그 최서원 태블릿 보도가 터진 이후에는 좀 긴가민가했지만 12월 8일이었죠. 2016년 12월 8일에 변희재가 태블릿 조작론을 딱 치고 나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불법 사기 탄핵을 확신하고 대학생의 신분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다가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분열해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한애국당에 창당해서 그 새누리당이 그 정관용 만들어진 새누리당 이름만 따온 새누리당, 신새누리당 지금의 국힘당 전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위원장을 시작으로 지금 이제 청년위원장까지 이렇게 자리를 맡게 되었고요. 저는 학교는 이제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나왔고 이제 경북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전공은 제가 아동가족학이 제 본전공이고 그리고 경제통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와 경제학사를 현재 소지하고 있고 또 부전공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훌륭하신 스펙을 가지고 계시고 또 뭐 다른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의 우리 당 대표인 조원진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이 조원진 대표님의 가장 큰 공은 이 탄핵 직후에 꺼져가던 이 태극기 세력을 다시 복원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정국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홍준표로 표를 몰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급격하게 일기 시작하면서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애국 국민들이 갈갈이 분열이 되고 급격하게 세력이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 삼선의 국회의원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제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이 결정적으로 그때 대한애국당이었나요? 그 창당하기 전에 새누리당 창당하기 전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대표님께서 이 새누리당을 이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시면서 이 지역구 당원들과 그런 우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역구 당원들이 이거 탈당하면 혼자 태극기 세력의 선봉장이 돼서 이거 4선, 5선 장담하겠냐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3번 했으면 됐다. 저는 사실 그 말 듣고 이 대한애국당에 정말 참여해서 태극기 세력을 복원해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그 대학생의 신분에서 제가 했습니다. 비록 제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이 청년들 중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정말 나서야 되는데 내가 미약한 힘이지만 태극기 하나라도 더 보태자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지난 5년간의 공에 대해서는 네, 상당한 존경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고, 또 외부에서 대표님을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정치판이라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곳이고 참 헤쳐나가기 어려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당대표에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네, 적극적으로 조원진 대표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공화당이 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중정당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더우실 텐데 하나만 더 질문이 좀 많아지는데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우무성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나이, 그리고 본인은 정치적으로 정치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꼭 일단 본인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많은 또 당원들이 원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앞으로의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떠신지. 올해 나이가? 네, 올해 제가 1994년생이고요. 네. 개띠입니다. 한국 나이로 29세이고요. 네, 만으로는 28살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향후 정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출마를 할 생각이 있느냐. 현재로는 네,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상황이 따라주는 대로 제가 이 태극기 세력을 확장하고 복원하는데 필요하다면 네, 역량껏 최선을 네,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동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구시당에서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제가 굳이 중앙당으로 가지 않고 대구시당으로 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저를 낳고 길러준 이 고향 대구이기 때문에 먼저 대구 시민분들과 대구 당원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구 경북이 대통령 5명을 배출한 위대한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위 외부에서 바라보는 수구 꼴통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하였지만 이 대구 출신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섬으로써 보수의 몰락에 시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에서, 이 경북에서 먼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저도 최대한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인사를 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지만 네, 저희 여러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분골쇄신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당의 발전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